마감 동시효과 진입이 돼 있는데 미국 쪽도 살펴보시면 사실은 뭐 2년 3개월 만에 최대폭의 낙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2020년 6월 기준에서의 낙폭. 그 낙폭 대비해서 이제 하루 낙폭으로 나스닥이 5%씩 이렇게 빠진 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전저점을 깼나요? 깨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제 뭐 깨야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장 흐름에서 아니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왔다.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어제 새벽에 그 설명을 드렸거든요, 사실상. 응?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흐름이 나와야죠, 주간 단위에. 근데 지금 그 CPI가 그렇게 뭐 문제될 그 기준이 아니에요. 왜 안 잡혀? 이렇게 안 잡히면은 금리 좀 가파르게 올릴 수 있어? 뭐 그럼 올려라. 뭐 그 기준이지. 금리 올리면 문제 되는 거지. 금리 올렸을 때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나요? 심리적인 내용 말고 없단 말이죠. 가파르게 올라오는 물가를 좀 잡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금리를 올림으로써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돼서 소비가 위축돼서 잡힐 수 있도록 지금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물가가 강세를 띄었어. 왜 강세를 띄어요? 공급자가 막 그냥 가격을 올려서 강세를 띈 게 아니죠.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결론적으로 뭐 올라가고 난 이후에 두들겨 맞은 폭의 기준이 되고 오늘 기준에 시장 1.54%로 잘 낙폭을 좀 줄여놨는데 IT의 조정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에 반해서 이제 2차 전지주들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J 이런 쪽의 흐름이 잘 방어가 됐고 뭐 하나솔루션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0.15% 어제 강세 뛴 이후에 3%대 우리는 알잖아요 가격을 68만 원 68만 1,000원 이 가격이 이번 고점이었던 것을 시장의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데 굉장히 강하게 잘 지켜내고 있고 이번 주에 70만 원 공방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만간 블록들의 내용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아이 그렇다면은 뭐 80만 원, 70만 원 공방이 아니라 80만 원 공방이 바로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8만 천 원에 올라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이에요. 이제 빨간불이 보이기 시작해요.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뭐 시장의 고점 대비 또 한 150포인트 이상 밀려 내려가다 보니 60만 원 공방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빨리 돌려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68만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뭐 폐배터리주들 뭐 또 시가총액 어찌됐건 14조까지 올라와 있는 14조를 넘긴 포스코 케미칼 16만 원에 탁 사고 또 거기서 막 10% 수익 내고 그럼 뭐 우리나라 땅 절반 이상을 우리가 다 살 수 있겠죠.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매매가 원활치 않으실 경우에는 포트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옳은 거고요. 매매가 원활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여간에 올려드린 내용 저거 아까 우리 직원분께 얘기하는 건데 에코프로를 왜 올려놨지? 저기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기 일반방 식사 다녀오셔갖고 아마 좀 늦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어찌됐건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을 틈틈이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오전장에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의 기준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고 나서 저 계산 방식이 좀 이상해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걸요? 충분히 납득이 되실 수 있는 수준에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기준에 요 세 장은 오늘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은 해주세요. 요 세 장 정도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가 밀려 내려갔고 뭐 LG화학도 뭐 어찌됐건 지금 약보합의 기준이고 현대차도 약보합의 기준으로 형성된 데다가 하이닉스가 뭐 돌려졌다 할지라도 2% 하락이니까
주력주에서의 그 상승 비율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의 등락률 1.54%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IT에서도 좀 이제 방어가 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조 미만 금양 코스모 화학이 1조 이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둘 다 오늘 큰 수익을 사실상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둘 다 없었던 제로 베이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따라 붙었고, 결론적으로 그 1조 미만이라고 아직까지도 설정을 해놓고 그건 뺀다는 거예요. 왜? 그 누적 범위가 1조 미만일 때의 수익이었으니까. 그럼 그걸 이제 뺀다고 쳤을 때 2차 전지의 성일하이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LG노텍 이렇게 잡으면 IT 쪽에 LG노텍이 오늘 무지하게 빠졌어요. 무지하게 미끄러졌습니다. 그 LG노텍 미끄러진 부분,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그나마 오늘 강보합 형성한 부분, 그리고 이제 성일하이텍이 어찌됐건 초강세의 흐름을 형성한 부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강보합으로 돌려놓은 흐름,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는 시장 낙폭이 좀 더 심화돼 있다 할지라도 포트 기준의 손익률이 조금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표 작업의 수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조금 점검을 해볼 테니까, 뭐 어제 보니까 뭐 저보다도 계산을 더 잘 하시던데 보니까 나머지 부분만 이제 그 평균치만 내면 되죠.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종가 대비해서의 평균치, 그 다음에 고가 대비해서의 평균치, 그것을 10에서 35%라고 기준 잡으면 이 부분을 이제 전체 비중의 10%만 채운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0.53%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고점 기준에서 35%를 채웠는데 그 고점이었다라고 한다면 4% 정도 수준이 돼요. 두 개를 합산했을 때 뭐 어마어마한 뭐 상한가 뭐 잡았죠, 뭐 몇십 프로 올랐죠, 이런 개념이 되지도 않아요. 8거래일 동안에. 근데 시장의 8거래일 동안의 흐름은 어찌됐건 한 2.5%가 빠져 있다는 거죠. 2.5% 빠져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쪽의 기준은 주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주력도 뭐 하이닉스가 여전히 힘들다 해도 LG화학, 현대차에서 뭐 상대적으로 엄청난 강세의 흐름을. 성일하이텍이 마감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누적적으로 쌓여있는 상태에서 갭상승으로 마감을 시켜놨어요. 살짝 눌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마감 시간에서. 근데 뭐 한번 보죠. 시간에서 오히려 더 당길 수도 있고. 일단 거래대금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요 마감 시황도 이제 뭐 전체 공개로도 갈 수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뭐 오늘은 좀 힘겨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흐뭇하잖아요. 오늘은 흐뭇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눈 뜨자마자 얼마나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뭐 윤정도는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뭐 매수세 팍팍팍 내버리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누차 설명하면 뭐예요? 어제 새벽까지 한 시황이 있는데 그 시황 지금 잘라서 또 올려놔드렸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담당 PD님도 같이 잘라주세요. 뭐 어제 자료하고 뭐 자를 게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동영상.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그 쓸만한 거는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지금 잘 보시면 다 우리 종목이에요.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 기준의 시가총액 1위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7천억이고요. 아쉬운 거는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도 예전 같으면은 뭐 시장 같은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시가총액 뭐 2조 3조 할 때 거래대금 1조 2조씩 팡팡 터졌죠. 그러면은 뭐 상한가 나오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럼 먹을 게 얼마나 많은 장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달려든다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일단 가시적인 부분의 수급 범위가 여러분들께 몇 번씩 교육해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준과 순매수, 그 다음 매수. 지금 외국인들이 7만 9천 주뿐이 매수를 안 했다? 매도는 3천 주뿐이 안 했다? 아니라 그랬죠. 프로그램 매도가 이미
10만 8천 주에 매수가 24만 9천 주입니다. 이 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다 외국인일 거예요. 기관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해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누락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뭐 외국인이 7만 6천 주 샀어요, 이렇게 해서 따라붙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을 오히려 놓고 보시고, 프로그램이 전체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쪽이 전체 거래량 기준에서 상당폭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량 170만 주에서 14만 주라고 한다면 이건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굉장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매도와 매수를 또 감안해서 한꺼번에 확대를 해서 놓고 보면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관여 비중이 전체 거래. 그러니까 방향성을 쥐고 있는 건 프로그램 쪽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성일하이텍의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참 씁쓸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왜냐면 2,890억 가지고 거래 대금 3위라는 거는 참 진짜 먹을 게 없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전처럼 막 그냥 거래 대금이 진짜 뭐 그 거래량 교육 종목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예전처럼 진짜 뭐 거래가 44조씩, 그거는 이제 최정점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44조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평균 20조 원씩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그러면 거래 대금이 20조 원씩 터질 때의 기준하고 지금 거래 대금이 5조 4천억까지 내려왔었어요, 9월 6일 날. 그런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종목별의 거래 대금이 나오지를 않아요. 종목별의 거래 대금. 어제 제가 우리 그 직원분들한테 바쁘겠지만은 월별 기준 7월, 8월 거래 대금을 좀 PPT를 묶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만들어줬으면 주세요. 한번 쭉 보게. 예? 거래 대금 그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이 8월 24일 날 1조 터진 거요. 개별 종목 기준에 1조 터진 거 몇 달 만에 나온 거예요. 예전으로 따지면 뭐 1조 우습게 터졌지. 1조 우습게 터졌죠. 근데 지금의 거래대금은 예전으로 막 회귀된 거예요. 19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2020년 초반 기준, 21년도 12월 기준에서는 2천 오늘 800억이 그 2,890억, 2,900억이 성일하이텍의 거래대금 2위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다면 택도 없는 거지. 그리고 이런 날도 기준 보시면 시젠이 하루에 2조 3천억 터트려요. EDGC, 랩제노믹스, 수젠텍 시가총액 대도 않는 애들 다 포함해서 4조가 나옵니다. 종목 4개가 4조가 나와요. 그럼 이 당시에는 거래대금이 얼마나 높았겠냐 이거야. 근데 이런 장이 와야 말 그대로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지난해 뭐 2020년도에 2월 3월 이런 거는 의미가 크지 않고 사실은 변동성 따라붙기도 어렵고,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조단이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7월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갈 때 하루에 1조 2조씩 거래대금 터질 때가 실질적인 전략 기준 잡기가 좋은 그런 기준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21년 10월 20일만 해도 휴마시스 같은 종목군들의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어쨌든 지금 거래대금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서 좀 한동안 진짜 뭐 변동성 매매도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HLB라든가 이런 종목이 5월 13일 날 장중 상한가 한번 반짝 나오는 정도 수준? 그죠? 그리고 나서는 거래대금이 없죠. 이번에도 뭐 비이성적인 흐름 쭉 끌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요건 이제 매물 터지면서 이제 미끄러진. 매물 터지면서 미끄러지는 그런 부분들은 금양 같은 경우에 위로 쌓아올리면서 분위기 좋으니까 위로 쌓아올리면서 전환 물량 지금 행사한 것만 800만 주예요. 전환 물량 행사한 것만 800만 주인데, 왜냐면 4,970만 주짜리가 지금 5,760만 주가 돼 있거든. 불과 7월 25일 이후에 2달도 안 된 그 기준에서.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상당 부분 300만 주 이상을 사모펀드에서 팔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같이
묻어갈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너무 변동이 크면 그건 부담스럽고 시가총액 가 이제 뭐 5조 기준일 때 요런 때 기준이 되겠죠. 일시적으로 거래 빵 터트리면서의 흐름 이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이때도 뭐 1조씩 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앙당 물고 계시다가 이 앙당 물고 계시다가 현대 로템처럼 예를 들어서 이날 거래되면 얼마 1조예요. 이게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입니다. 저게 두 번째 아니 사상 최대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가장 많이 터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요때가 가장 많이 터졌네, 요 날이. 1조 1580억. 그러면서 이때는 23%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온 거고, 이날은 20%, 2%에서부터 20% 아주 좋은 먹거리였죠. 뭐 요 날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요런 날은 문자가 9통, 10통 나갔어요. 오늘도 무리수를 둬서 성일하이텍을 4통까지 발송을 했는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4통까지 발송을 했지만 거래대금 2,890억 가지고는 솔직히 많이 못 들어가요. 방 안에서 그렇게 많이 뭐 몇십억씩 막 100억을 들어갔다? 성일하이텍 오늘 100억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돼? 우리가 산 게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만약에 100억 들어가면은 7만 주? 7일은 7, 6, 7에 42. 그러면 100억 정도면은 7만 주의 순매수가 되거든요. 뭐 프로그램 14만 주 들어오긴 했지만 버거워요. 7만 주를 대팔 수도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도 또 봐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물량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네들 싹 가져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량을 툭 내놓으면은 어떤 물량이지? 얼마나 더 나올까? 그래 지들끼리 또 전화를 해요. 야 이거 어디 창고에서 나왔는데 혹시 그게 불법이거든 사실은요. 불법이에요.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고 그래 증권사 직원들은 이제 그 어느 지점에서 나왔는지 볼 수는 있는데 그걸 외부에 노출하는 순간 그건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는 친구들이 뭐 그렇게도 장난을 치거든.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러한 수급범위나 창구 동향이는 다 들여다보면서 매매를 하겠죠. 그들도.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놓고 봐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다 우리 종목이 성일하이텍 시가총액 14조 이상짜리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은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잘.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얘도 10조짜리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얘도 오늘 눈에 보이는 거죠. 저점 대비 이제 뭐 4% 오르고 끝났는데 이 돌릴 때의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꽤 있었어요. 한 8만 주인가 있었죠. 6만 주, 7만 주, 8만 주. 그게 이제 14만 주 매수위로 돌아서다 보니까 좁은 구간이지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급성이에요. 환급성.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갔다가 예를 들면 매매 사인을 같이 냈는데 그 오늘도 제가 좀 기가 찬 게 뭐 남의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뭐 방송하면 몇 명 뭐 카톡방에 들어온지 보려고 다른 방에 이렇게 모니터링 하려고 들어가서 봐요. 종목 주는 거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들 갖다가 몇몇이 이제 글을 올리죠. 대박 났습니다. 수익 났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다 그거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 대금을 보는 것도 아니고 주가 시세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종목이었더라? 한번 봐볼게요. 그 종목이 상승률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12% 수익 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내가 매매를 못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 종목이 어디 있지? 여기 상승률 상위에는 없는데 그럼 잠깐 푹 하고 올라왔다가 아마 미끄러진 종목인 것 같아요. 5글자였어요. 그리고 뭐 제주은행은 놓쳤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제 그 채팅방 인원수 보려다 본 건데 오늘 기준에 그럼 몇 명이 그걸 올려놓으면은 야 대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방안에서 거래 대금 자체가 없는 종목 하나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죠. 다행히 그날 기계적으로 다 대처를 해드려서 고점에서 전량 정리하십시오. 요 종목이었잖아요. IK 잊어먹지도 않을 것 같아 이 종목은. 결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완전히 거래량 자체가 없어. 하루에 뭐 2억씩 거래돼 2억. 그러다 이날
그 수주 공시 하나 나온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수주도 뭐 전년 매출액 대비해서 뭐 30% 이런 것도 아니고 9%였기 때문에 그거는 재료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공정 그 의무 공시도 아니고 자율 공시를 냈어. 그래 빵 치고 올라왔는데 거래대금 110억이에요. 110억인데 110억이어도 좋다 이거야. 어? 꼬리를 안 달면. 근데 계속 꼬리를 달고 밀고 떨어져 내려와. 그게 되냐고. 웰크론한텍이라는 종목이네. 아까 보니까 다시 들어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환급성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이번에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그냥 뭐 그냥 테마가 잘 형성됐네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뭐 소형사들도 몇몇 있긴 한 것 같은데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제일 작은 게 세비캠. 어찌됐건 뭐 주가가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커져서 7천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금양 코스모학이 1조 미만에서 지금 다 1조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일하이텍도 1조 조금 넘는 수준에서 지금 뭐 1조 8천억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조 9천억. 어?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가 2,500만 주짜리거든요. 그래서 7만 원대니까 2조, 2조, 2조. 그게 코스닥 10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3조 원을 훌쩍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되고 거래대금이 그래도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 보니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거기서 수익 범위의 수익을 일정 범위라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남의 종목이든 뭐든 떠나서 웰크론한텍을 언급을 하는데 기가 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991억짜리. 이걸 공식적으로 개별 매매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매매 사인을 낸다라는 자체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거야. 공식적인 매매 사인을 내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 물려갖고 다 죽는 거야 그냥. 다행히 얘는 이때부터 거래가 띄엄띄엄이라도 한 번씩 터져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할 건데? 거래 터지는 날 한번 들어갔다면 그 다음엔 무조건 나와야지 거래 없으면. 5,700원에서부터 2,600원 50% 손실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들어가지 조차를 못해요. 근데 이걸 방송에서 이걸 갖고 나서 설명을 하고 자빠져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뭐라 할 이유가 없이 이런 종목을 뭐 AS 해달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정도는 따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주식수가 몇 주인지, 시가총액이 얼만지, 그나마도 오늘 하루 거래대금 500억이 터졌어. 이거 얼마나 뺑뺑이 돌렸겠어요? 500억을 누가 샀을까? 어? 어떤 정신 나간 애가 이걸 500억을 사겠어. 이거 얘기할 때 뭐라 그래 또? 세력이 매집했습니다. 미친? 정신 나간? 이걸 왜 사 얘를? 5% 사가지고 뭐 M&A 하게? 10% 사서 M&A 하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에서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에서 놓고 보시고 두 번째 기준에서 그 정상적인 범위에서 놓고 보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소형주에 다 집중돼 있으면은 진짜 윤정도도 뻔뻔하게 얘 갖고 나와서 아우 우리 뭐 아무개님이 이거 개별 매매 대박 내셨는데 저는 뭐 추천은 안 하고요. 그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이 금양 같은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에요 이거. 어? 큰일 나.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 어지간하면 뭐 윤정도가 어지간하면 차익실현 안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물량 이렇게 팍팍 떠넘기는 거 보세요. 어? 전환 물량 지금 다 싸대기 쳐서 팔아 넘기잖아요 지금 전환 물량. 어? 지금 전환 물량의 사모펀드 부분의 물량이 이게 7월 25일 이후에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얘들이 왜 전환 행사를 했겠냐고. 어? 4,000원대 물량 지금 다 갖다 쏟아붓잖아. 어? 날짜별로 보시면은 순매수로 놓고 보시면은 이 사모펀드 쪽 물량인 걸로 추정이 돼요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800만 주가 들어왔거든. 근데 그거를 팔아먹기 위한 이슈 범위를 터트려 놓고 뭐 네, 진짜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막 얘네들이 막 소송하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어? 소송을 한다고. 근데 이거 결국은 나중에 까뒤집어 보면은 전부 이거 팔아먹기 위한
보도자료 뿌리고 회사하고 장난치고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 자금을 납입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회사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사실. 생판 모르는 애들이 돈을 여기다 넣었을까? 진짜 회사가 좋아서 넣었을까? 드물어요. 그런 경우가. 결국 오늘도 전환사채 또 팔아먹죠. 절대 밑으로 까면서 팔지는 않잖아. 위에서 돌린단 말이야. 위에서. 그럼 이 들어온 외국인이 전환사채 이렇게 나오는 거 모르고 4천원짜리 물량받아주러 들어갔을까? 여기도 단타. 그런 내용들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배우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들라도 들으시고 또 전략 꾸리시고 야 외국인 사긴 샀는데 기관이 많이 팔았구나. 저 기관의 정체가 뭘까? 사모펀드들아. 사모펀드는 물량이 어디서 나길래 저렇게 때려 팔까? 전환사채야 800만 주 행사했어. 그런 내용을 조금씩 알고 계셔야 돼요. 요령껏 이슈 만들어 놓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얘네가 여기다가 페파떼리까지 얘기해버리면 더블 붙겠죠. 건들기 좋겠죠. 왜? 조금만 건드려줘도 다 달라붙잖아요. 윤정투도 달라붙고 고객이 막 1000명씩 있는 방도 막 매수세에 들어가고 그나마 그 정도면 다행이라니까. 응? 여러분들도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나마 금양 세비캠 뭐 성일하이텍 좋아요. 아까처럼 무슨 뭐 대도 않는 900억짜리를 공식적인 매매 사인으로 준다? 쳐다도 안 보셔야 돼. 근데 난 그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시가총액이 900억이 뭔지도 모르면서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돈을 일단 다 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이 예를 들면 오늘 세비캠 우리가 언급도 안 했잖아요. 거의. 왜요?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야 이거 저점 대비 뭐 열심히 올라서 좀 많이 올라서 4.66%까지 고점을 형성했어요. 대박이죠. 아니 거래대금이 없는데 뭔 대박이야. 물론 이제 920억이 적은 거래대금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그나마도 형성이 되면 상관이 없다. 근데 상승률 뭐 상위 종목 기준 이렇게 잡아놓고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거기에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전에 보니까 이것도 뭐 스펙들이 비이상적인 흐름이 나온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도 불과 몇 달 전에도 아니 와우에서 뭐 1등 한다는 애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모텔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모텔 전전하다 제 또래예요. 나이도. 아휴 그런 친구가 무슨 뭐 얘기하면 그렇다. 근데 그 회원이 1000명씩 마케팅만 하면 막 1000명씩 들어와 버리니까 저가 상품에 막 그리고 환불하고 거기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게 스펙이야. 시가총액 60억짜리 60억이 아니라 몇백억은 됐나? 하여간에 그거를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그거를 이제 언급했으니까 뭐 수익 났다고 올렸겠죠. 그거를 또 자랑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기 이런 데서 뭐 100% 수익 냈다. 제발 좀 그거 하지 맙시다. 그 정도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마감 방송하려다 뭐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우악 거의 30분을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장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시가총액이 요 정도 요 자락에서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가총액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IT가 좀 많이 솔직히 버거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력인 자동차와 LG화학이 잘 버틴겨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고 수익을 갖고 있는 요 종목군들의 시가총액과 그 거래대금이 시장의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시장이 어려웠었지만은 잘 돌려졌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결코 소외되지 않고 잘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뭐 태조 이방원의 테마에 힘입어서의 기준이 아니고 그 단어가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는 태양광 그리고 방산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을 뭐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게 이제 지금 맞물려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에 놓여지게 됨으로써, 거래대금 최상위라는 거는 일단은 특별한 이슈,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윗방향이라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져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흐름들이 오롯이 오늘 같은 장에 계좌 손익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됐다. 얼마나 행복해요. 또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보시면은 LNF, 그 다음에 이제 성일하이텍,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주가는 눌려 있다 할지라도 어제 기준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다가 꼬리 달고 다 돌렸잖아요. 그때 기준에 이제 수급 보고 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기준점처럼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조금만 더 설정 범위를 잘 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시장 들여다볼 수 있다. 대처할 수 있고 수익 당연히 뭐 수익을 내려고 매매를 하지 뭐 원금 복귀하려고 매매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시가총액 이제 그 최상위 종목군들 기준에서도 오늘 또 야간 방송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뭐 심야 방송은 없죠. 야간 방송이 있겠죠. 그 야간 방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코스닥 쪽의 흐름에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시가총액 코스닥 20연에 들어와 있는 종목 이 두 종목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기준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SDI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아요.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LG화학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포스코케미칼 시가총액 이제 20위 안으로 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에서도 아쉽지만 잘 방어를 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LG화학. 자, 결론은 오늘 이제 그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실 건데 삼성전자가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지만 전일 뭐 수급 대비해서는 그나마 하이닉스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오늘 IT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이닉스의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아갔고 내일 LG이노텍이나 DB하이텍도 또 삼성전기도 LG전자도 들여다볼 거예요. LG화학 오늘 잘 편입했고 현대차 오늘 잘 편입했고 하나솔루션 나쁘지 않고요. OCI가 조금 이제 머리가 좀 찌끈한데 그래도 뭐 자신감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의 기준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방산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나서의 눌림폭이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그리고 이제 52주 고가 랠리 중에 눌림폭이죠. 한국항공우주도 부담 없어요.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3천만 주짜리인데 15만 주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누적 수급 자체가 16% 매집입니다. 평단이 높고요. 코스모왕 뭐 나쁘지 않고요. 뭐 프로그램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또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그리고 성일하이텍이 오늘 일단 프로그램 쪽은 강세를 띄었는데 아쉽게도 기관에서의 매도가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이런 쪽이니까 여기도 보호에서 풀린 게 나오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손바뀜이 좀 있고 뭐 세비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긴 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월봉 보시면 돼요. 월봉에서 어제 야간에 이제 교육을 해드렸던 부분이 가져가야 될 종목의 기준인데 폐배터리 관련해서요. 시장에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산 원부자재를 쓰지 말아라는 압력을 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폐배터리 시장 뭐 커질 수 있다 뭐 꼬맹이 애널리스트들 얘기하지만은 아유 그럴 것 같으면 옛날부터 폐배터리 쓰지 왜 지금 뭐 미국이 때려대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정책으로 막 내놓는 그 정책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는 이제 그 포스코 그룹 자체가 전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해서 이제 뭐 광물이나 이런 부분 개발, 자원 개발이나 그런 루트들 또 그런 원자재를 수입해오던 루트 그런 그 뭐라 그래요 사업 연결망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돼 있는 업체 그룹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급도 좋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번에 8월 22일 날인가요? 16만 원 이탈될 때 그때 이제 재편입 기준을 좀 놓친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근데
아쉽긴 하지만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이 16만 원의 눌림목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똑같은 2차 전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종류를 선별을 했을 때 뭐 에코프로나 성일하이텍이나 또 뭐 제한적이지만 제한적인 기준에서 금양 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렇게 이제 편입을 해서 지금의 코스모 그 사상체대 신고가 오늘 넘긴 그 수익 범위보다 앞에 말씀드린 그 종목분들의 변동률이 더 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도 들여다보아야 될 위치가 맞고 어제 야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앞전 고점을 다 넘기는 당연히 넘기는 그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얘가 HTS가 좀 띠리띠리 해가지고 개인 누적 수급이 어쩔 땐 보여지고 월봉에서 어쩔 땐 안 보여지는데 일단 어찌됐건 개인 누적 수급도 지금 현재 물량을 계속 뺏기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좀 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급 범위가 아주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고점을 넘긴 기준에. 그러니까 뭐 단순 예로 이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수급 범위 그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데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 미안하지만은 어제 야간 새벽에 포스코 케미칼의 월봉에 이 수급이 나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막 줄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줄 표시해 놓고 줄 거는 거. 그 화면 좀 하나 캡처 좀 해주세요. 찾기 힘들더라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점 이쪽의 흐름도 더 들여다 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수급 범위의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도 뭐 결코 나쁘지 않은 누적 수급이다. 누적 수급에 3%를 매수했습니다. 2천 지금 한 300만 주, 2,400만, 230만 주, 240만 주 정도. 그렇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고 매수 평균 단가가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오늘 이제 원고 부분에서는 에코프로 BM은 원고에서 빼도 돼요. 그냥 에코프로 기준에서만 종목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양은 전량 차익실은 일단 한 거예요. 전량 차익실은 한 걸로 설정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내일 또 눌리거나 했을 때 저점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을 좀 드려요. 이번 주로 드릴까? 원래는 이제 오늘 이벤트 하고 마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정회원님들의 연장 가입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VIP 방으로 이동하시는 부분, 그 할인 이벤트 부분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불기둥 마스터님 방, 윤정도 이제 그 선임 연구원이 윤정두가 이제 VIP 방에서 라이브에서 잡아드리는 종목 전략을 같이 채팅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자산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무조건 옮겨오세요. 수익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양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찌됐건 금양의 기준에 2만원대 차익 실현의 라이브 방송에서의 매도 사인이 지난 8일 목요일날 3번 4번 나갔죠. 계속 나왔습니다. 1시 25분 이후에 계속 고점은 상향이 됐고 결국은 이제 2만원대 전량 정리가 된 건데 전량 정리되고 나서 16,000원까지 이탈이 됐어요. 21,250원 찍은 종목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에 오늘 이제 뭐 빠르게 들어가실 수 있었다면은 뭐 시초가 돌릴 때 17,100원이라든가 우리도 17,000원대 들어가고 18,000원대 들어가고 그리고 19,000원대 차익 실현하고 그게 만약에 뭐 자산 규모가 있으셔서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어치를 샀다. 5,000주 뭐 10,000주를 샀다. 그러면 그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가 1억 정도를 사줬으면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천만 원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면 근데 그냥 가지고 계셨다면 그 2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꽤 되셨어요. 뭐 다 오픈된 종목인데 누가 몰라 다 아는 종목이지. 그런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디서 다시 사야 될지 그리고 완전히 빠이빠이를 언제 할지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을 하고 포트 비중도 마찬가지예요.
포트 비중도 어느 걸 갖고 와야 될지. 거래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대형주 갖고 가면 되겠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같이 움직여서 오늘 같은 장에도 나 손실 났어요가 아니라 이번 달 우리는 수익인데 그렇게 힘든 장인가? 이런 말씀이 나오셔야 돼요. 내일은 더 긍정적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문자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그죠? 그래도 뭐 정신없는 문자여도 뭘 사도 다 오르는 그런 흐름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야간 방송은 뭐 8시, 9시 정도에 진행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